자, 19번 C언어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에디터에 복사를 떠났고요. 엑셀 창을 저는 이용해서 디버깅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인 함수부터 일단 출발을 할게요. 메인 함수에 진입하면은 배열이 이렇게 인덱스가 0번부터 9번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각각의 위치에 저장될 실제 데이터 값이 1, 2, 4, 5, 7, 8, 12, 14, 19, 22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다음 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퀵 정렬 해가지고 퀵 소트 알고리즘 뭐 이렇게 함수를 호출한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렇게 함수가 호출이 되고 넘겨줄 값은 배열 위에 있는 거 10개를 다 넘기겠죠. 그 다음에 0하고 9 이렇게 정수 2개를 또 전달을 했네요. 자, 일단 이 함수는 메인 함수 구간입니다. 메인 함수 구간에서 퀵소트를 지금 호출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함수가 설계되어 있는 곳 위치로 이동을 해서 여기부터 분석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열 포인터는 주소가 배열의 0번지를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작 주소를 이렇게 매칭하시면 돼요. 그 다음 레프트, 라이트 변수 각각 선언을 했는데 아까 우리가 넘겨받았죠? 0하고 9를 이렇게 순서대로 넘겨받는 겁니다. 다음 줄 보겠습니다. if 함수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비교를 할 건데 0과 9를 이렇게 비교했어요. 조건이 틀렸죠? 틀렸으니까 그 한 줄짜리 지금 처리가 있는데 실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로 넘어가죠. 조건이 틀렸기 때문에. 자, pivot으로 변수 선언을 했고요. 배열의 인덱스 값을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소괄호가 나왔기 때문에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덧셈 먼저 계산해야죠. 0 더하기 9를 하면 9고 나누기 2 처리를 하니까 몫은 당연히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배열의 4번지 위치를 가리키는 거니까 얘는 7이라는 걸로 피벗이 저장이 될 겁니다. 다음 줄 넘어갈게요. 레프트와 라이트를 각각 i 변수, j 변수에 저장을 했네요. 그러면은 0과 9가 이렇게 각각 저장이 되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y를 만났습니다. 반복문이죠. 그래서 반복을 하기 전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i와 j를 각각 비교하는 건데 부등호가 이렇게 꺾였네요. 자, i의 값은 0이고 j의 값은 9가 되겠죠. 그럼 조건이 맞죠? 네, 안으로 진입합니다. 첫 번째 반복문을 또 만나게 돼요. 안으로 진입해서 그럼 비교를 하는데 배열에 0번지를 가리키고 부등호가 이렇게 꺾이고요. 피벗은 7입니다. 0번지 데이터 1이죠. 네, 그럼 조건이 맞죠. 그러니까 i++를 수행해서 1로 증가합니다. i 값이. 다음 사이클을 이제 또 비교하기 위해서 1번지 데이터 배열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1번지 배열이 2를 가리키는 거죠. 데이터. 그럼 7보다 작으니까 조건이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는 1 증가해서 2가 됩니다. 다음 사이클 비교를 위해서 2번 배열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 4를 비교하고 조건 맞으니까 3으로 i가 증가되고요. 다음 사이클로 비교하기 위해서 3번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5랑 비교합니다. 조건 맞으니까 i가 4로 증가하죠. 다음 사이클로 비교하기 위해서 4번 배열 위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7을 비교하는 거죠. 조건이 틀렸죠? 반복문 탈출해야겠죠. 다음 쪽 반복문을 또 만나서 y를 또 만나는데 여기에 배열은 9번지를 가리키게 되겠네요. 부등호는 이렇게 꺾이고요. 피벗은 7입니다. 자, 그러면은 9번 데이터가 22죠. 그러니까 조건 맞으니까 j가 1 감소해서 8로 바뀌고요. 다음 사이클 비교를 위해서 이번에는 8번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니까 19랑 비교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 맞으니까 이번엔 j가 7로 감소하죠. 다음 사이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7번 데이터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14라는 데이터를 비교하겠죠. 조건 맞으니까 j가 1 감소해서 6이 되죠. 다음 사이클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6번 배열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12를 비교하고 조건 맞으니까 j가 1 감소해서 5가 되죠. 다음 사이클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5번 배열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8 데이터를 비교하고 조건 맞으니까 j가 4로 내려가죠.
자, 다음 사이클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4번 배열에 있는 값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7을 가져오는데 조건이 틀렸죠. 반복문 탈출합니다. i와 j를 비교하는 if 함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4와 4는 서로 같은 데이터죠.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합니다. 템프 변수를 선언했어요. 자, 템프 변수를 여기다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배열에 4번지 데이터, 그러면은 7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번지 데이터에다가 실제 그 j도 지금 4번지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7 더하기 1을 하게 되니까 8로 얘가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음 줄 또 봤더니 여기에 4번지 데이터 여기에다가 템프에 7 더하기 1을 한 거를 결과로 넣으면 8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i++를 하게 되면은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 j를 1 감소시키게 되면은 3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if 함수는 종료가 됐고요. 다시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가서 while문 또 반복을 할 건지를 비교해서 따집니다. 그래서 5하고 3인데 이렇게 부등호가 꺾이니까 조건이 틀렸죠. 그러니까 반복문 탈출해야겠죠. 그래서 while문 탈출을 하면은 첫 번째 퀵소트 함수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퀵소트 함수가 두 개인데 여기 1번 줄 퀵소트라고 제가 그냥 적을게요. 혼동을 막기 위해서요. 나중에 함수 종료되고 나서 복귀할 때 잘못 복귀하면 안 되니까 위치를 잘 파악해야 되죠. ARR에 그 다음 left가 0이죠. 그리고 j가 3입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1번 줄이라고 여기다 적을게요. 1번 줄 퀵소트를 호출합니다. 자, 위로 다시 흐름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포인터 배열은 당연히 0번지 주소를 가리킬 거고 레프트 라이트 각각 0하고 3이 저장되겠죠. 자, 안으로 진입합니다. if 함수를 만났습니다. 자, 비교를 하려고 봤더니 0하고 3을 비교했어요. 조건이 틀렸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수행 안 하죠.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pivot 변수를 또 선언을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배열에 인덱스 값으로는 지금 0 더하기 3을 했고 3 나누기 2를 한 위치니까 몫이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배열의 1번지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데이터 2가 저장이 되겠죠. 다음 줄로 넘어가서 보면은 i 변수, j 변수 선언했죠. 그래서 각각 0하고 3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while문을 만났습니다. 그럼 비교를 할 건데 여기에 0하고 3 이렇게 비교되는 거죠.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반복문 while을 또 만납니다. 자, 이번에는 배열에 0번지 값을 가져와서 비교를 하고 이렇게 부등호가 꺾이고 pivot은 2가 되겠죠. 그러면은 0번지 데이터 값이 1이니까 조건이 맞죠? 네, 그럼 i가 1 증가해서 1이 됩니다. 다음 사이클을 비교하기 위해서 1번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데이터 2를 가져오고 조건이 틀렸죠? 네, 그러니까 반복문 탈출해야죠. 다음 while문을 또 이제 만나게 됩니다. 부등호가 바뀌고요. pivot은 그대로 2고 배열 값이 달라지죠? 네, 배열의 3번지. 그러니까 5를 가져오고 조건이 맞으니까 1 감소하죠. j가 2가 됐습니다. 다음 사이클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2번지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4를 가져오죠. 조건이 맞죠? 네, 그러니까 1 감소해서 j가 1이 됩니다. 다음 사이클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번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럼 2를 가져오죠. 조건이 틀렸죠. 네, 그러니까 반복문 탈출해야겠죠. if 함수를 만나게 됩니다. 비교를 하는 것은 1과 1 서로 이렇게 비교하니까 같은 거죠.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합니다. 템프 변수를 또 선언을 했어요. 자, 템프 값에는 배열에 1번지 데이터, 그러니까 2가 여기에 저장이 될 것이고, 자, 다음 줄을 봤더니 이제 배열에 1번지 데이터 저장 공간에 여기에 저장된 2를 1 더해서 3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죠. 네, 그 다음 줄에 봤더니 여기에 1번지 데이터 공간에 템프에서 저장한 2 더하기 1에서 3,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i++를 하게 되면은 2가 될 것이고, j 빼기를 하게 되면 0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괄호가 끝나고 if 함수 종료되고 다시 중괄호 타고 올라가서 while문을 또 수행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2하고 0이 이렇게 비교가 될 겁니다. 근데 조건이 틀렸죠? 네, 그러니까 반복문 탈출해야겠죠? 자, 반복문 탈출하면 퀵소트 첫 번째 줄 함수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함수를 또 호출한 거죠. 배열의 left 값은 0, 그 다음에 j 값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줄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함수를 또 이제 새로 생성해야 되겠죠. 여기에 얘는 0번지를 가리킬 거고 left, right는 둘 다 0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if 함수로 진입합니다. 비교해서 봤더니 0과 0이 이렇게 비교되죠. 그럼 조건이 맞죠? 그럼 return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니까 이 함수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종료가 되니까 1번 줄 함수로 다시 되돌아와야겠죠, 흐름이. 그럼 여기가 이제 복귀가 돼서 이 함수가 메모리상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사라지게 되니까 다음 줄로 넘어가야 돼서 두 번째 줄. 그래서 두 번째 줄, 2번 줄 퀵소트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줄 퀵소트에 이제 넘어갈 파라미터는 i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right가 3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위로 올라갑니다. 알고리즘 흐름이. 그러면은 배열은 그대로 0번 주소고 left, right 복사 떠서 제가 편하게 할게요. left는 2, right는 3이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기 봤더니 if 함수를 만나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2와 3을 비교하는데 조건이 틀렸죠? 네, 그러니까 다음 줄로 넘어갈 수 있죠. pivot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 여기에 배열은 2 더하기 3이니까 5고 5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몫이 2가 되겠죠. 그래서 2번 배열 위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4라는 데이터로 피벗이 잡히게 되겠죠. 다음 줄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i하고 j 변수 선언했고요. 각각 2하고 3이 저장되겠죠. 다음 줄로 넘어가서 봅니다. while문을 만나게 됐는데 여기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2하고 3이 이렇게 비교되죠.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또 while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열에 2번지 데이터하고 부등호를 이렇게 꺾고 pivot은 4죠. 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지 데이터에 있는 거는 4죠. 데이터가. 그러면 4와 4 조건 틀렸죠. 네. 그러니까 반복문 탈출하죠. 자, 이번에는 또 비교할 위치가 j 번지니까 3번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4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3번지 데이터가 5죠. 네. 그러면은 얘도 조건이 이제 이렇게 꺾이는 거니까 조건이 맞죠? 그러면은 j가 1 감소하게 돼서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사이클을 또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2번지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면은 데이터 4를 불러오죠. 조건이 틀렸죠? 반복문 탈출해야겠죠? 자, if 함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i와 j를 각각 비교하는데 2와 2는 서로 같죠. 네, 이렇게 부등호가 꺾였는데 같은 거죠. 조건이 일치하니까 안으로 진입해서 템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템프 변수를 선언하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다 저장할 값은 배열의 2번지 데이터 4를 저장하게 되겠죠. 자, 다음 줄 봤더니 여기 2번지 데이터에다가 4 더하기 1을 하게 되니까 5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2번지 데이터 공간에 템프에서 한 4 더하기 1을 해서 5가 저장되겠죠. i를 1 증가시키면 3이고 j를 1 감소시켜서 1이 됐습니다. 자, 중괄호 끝났죠. 그 다음에 if 함수 종료되고 다시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또 while문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3과 1을 비교하는데 조건이 틀렸죠. 그러니까 반복문 탈출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퀵소트 함수 1번 줄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 그 다음에 전달되는 거는 left 2, 그 다음에 j값 1 이렇게 전달되겠죠. 자, 그러면은 1번 줄 네, 이렇게 표시하고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또 이제 변수 설계해야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0번지 주소, 그 다음 2하고 1을 각각 저장합니다. 자, if 함수 만났습니다.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하고 1 비교하면 조건이 맞죠? 그러니까 return 함수가 수행되니까 결국엔 이 함수는 종료되면서 복귀를 하겠죠? 어디로? 여기 퀵소트 첫 번째 줄로. 그렇게 해서 얘가 종료가 되니까 그 다음 2번 줄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퀵소트 2번 줄로 흐름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도 수정해 줘야 되겠죠? 다시 호출하는 거니까요. i 변수가 3, 그 다음 라이트 변수가 3 이렇게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또 함수가 설계가 되겠죠? 자, 얘는 배열은 0번지고 레프트 라이트는 각각 3과 3을 저장하게 됩니다. 안으로 진입합니다. if 함수 만났습니다. 3과 3은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 조건이 맞죠. 그러니까 리턴이 수행돼서 결국에는 다시 복귀를 하게 되죠. 함수가 종료되고 여기 두 번째 줄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함수는 당연히 종료가 돼서 다음 줄로 복귀하는 게 바로 이 앞으로 복귀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건 지워지고. 그래서 여기서 복귀를 한 거에서 보면 여기서도 또 이제 이 함수가 종료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사라지고 1번 줄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죠. 자, 여기에서 1번 줄이 종료가 됐으니까 당연히 2번 줄로 넘어가야 되죠. 예, 그러면 이 존재는 사라지게 되고 두 번째 줄 함수 퀵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 수정을 할게요. 자, i 변수니까 5, 그 다음에 라이트 변수 값 9 이렇게 두 번째 줄 함수 호출이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배열은 0번지, 레프트 라이트 두 개 선언돼서 각각 5하고 9가 저장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5하고 9를 비교해봤더니 이렇게 비교식이 틀렸어요. 그러면은 다음 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pivot이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여기에는 배열이 레프트 더하기 라이트니까 5 더하기 9, 10, 11, 12, 13, 14가 됩니다. 14에다가 나누기 2를 한 거죠. 그럼 7이 되는 거니까 배열의 7번지를 가리키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엔 14를 데이터가 이 피벗에 저장이 되겠죠. 다음 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레프트 라이트 각각 i하고 j 변수에 저장했죠. 그래서 5하고 9가 저장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줄 봤더니 while문을 만났어요. 자, 비교를 하는데 이제 5하고 9를 이렇게 비교를 시켰죠. 자, 조건이 맞죠. 그러면은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겠죠. while문이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만나는 while문은 배열을 비교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배열의 5번지 데이터와 그리고 부등호가 이렇게 꺾이고요. 그 다음 pivot은 14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5번지 데이터가 지금 8이죠. 8하고 14 비교하니까 조건 맞죠. 1 증가시킵니다. i가. 그래서 6이 돼요. 다음 사이클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기에 6번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겠죠. 자, 6번 배열에 있는 건 12라는 데이터입니다. 비교해보니까 조건 성립하죠. i가 1 증가해서 7이 됐어요. 자, 다음 사이클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7번 배열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럼 14를 비교합니다. 조건이 틀렸죠. 반복문 탈출해야겠죠. 두 번째 반복문으로 넘어갑니다.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고요. 자, 배열은 이제 9번 배열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22를 땡겨오고요. 조건 맞으니까 j가 1 감소해서 8이 됩니다. 다음 사이클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8번 배열을 가져오겠죠. 그럼 19가 됩니다. 비교해보니까 조건 맞죠? 그럼 j가 1 감소해서 7이 됩니다. 다음 사이클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엔 7번 배열 가져오게 되죠. 14를 비교합니다. 조건이 틀렸죠? 반복문 탈출해야죠. if 함수로 넘어갑니다. 자, i와 j 각각 7과 7인데 이렇게 비교를 했죠.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합니다. 템프 변수를 선언하게 되죠. 여기에 저장할 값은 배열의 7번지 위치, 그러니까 14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게 되겠죠. 다음 줄 봤더니 여기에 7번지 저장 공간에 14 더하기 1을 한 15로 바뀌게 될 것이고, 다음 줄도 보면은 템포에 있는 거 14 더하기 1에서 15가 이 7번지에 들어가게 되겠죠. i가 1 증가해서 8이 되고 j가 1 감소해서 6이 됩니다.
자, if 함수 종료가 끝났고요.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while 문 쪽도 비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8하고 6인데 부등호가 이렇게 꺾였어요. 조건이 틀렸죠. 반복문 탈출해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함수 퀵소트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퀵소트. 자, 그래서 배열에 그 다음에 레프트 변수 5, 그 다음에 j 변수 6 이렇게 호출이 될 겁니다. 1번 줄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은 함수를 또 이제 호출을 한 거니까 변수 여기 또 선언해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얘는 0번지, 그 다음 5하고 6이죠. 자, 그 다음 레프트 라이트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5하고 6인데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조건이 틀렸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아무것도 수행 안 하고 피벗을 또 선언을 합니다. 자, 봤더니 여기에서는 배열 위치가 5 더하기 6 하면 11이죠. 11 나누기 2를 수행한 거니까 몫은 5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5번 배열 위치를 가리키는 거니까 데이터는 8이 피벗으로 잡히게 되겠네요.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i 변수, j 변수 선언했습니다. 각각 5하고 6이 저장이 되겠죠. 자, 다음 줄 넘어가서 봅니다. while 문을 만나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5하고 6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하면 조건이 맞죠? 네, 그러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겠죠. while 문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배열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5번지에 있는 위치랑 그 다음에 pivot 값 8을 비교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 8과 8을 비교하니까 조건이 틀렸죠? while 문 탈출하게 되겠죠. 다음 비교할 거. 자, 배열에 6번지를 가지고 비교하고 부등호가 이렇게 꺾이고 pivot. 그러니까 여기는 8을 비교하겠죠. 6번지 데이터 12가 됩니다. 조건 맞죠? 그러면 j 감소하죠? 5가 됐습니다. 다음 사이클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5번지 데이터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 8을 가져옵니다. 조건이 틀렸죠? 자, 그렇게 해서 while 문 탈출합니다. if 함수를 만나게 됩니다. i와 j 각각 비교하는데 5가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조건이 맞죠? 안으로 진입해서 템프 변수를 또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템프 변수에는 저장할 값이 여기에 지금 나온 대로 5번지 데이터, 그럼 8을 저장하게 되겠네요. 다음 줄 봤더니 여기 5번지 데이터에 있는 8을 1을 더해서 9로 바꿔주고 그 다음 줄에도 역시 여기에 있는 거에 이 템프 8을 1을 더해서 9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자, 그 다음 i 플러스 하게 되면 6이 되고 j를 1 감소시키면 4가 됩니다. 자, if 함수 수행 끝났고요.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반복문으로 또 비교합니다. 자, 이번에는 6과 4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건이 틀렸죠. 네, 그러니까 얘는 반복문 탈출해야겠죠. 자, 퀵소트 함수 첫 번째 줄로 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배열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여기에 레프트 그러면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j 변수 4가 됩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줄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 당연히 0번 주소 가리키고 레프트 라이트 각각 5랑 4가 되겠죠. 자, if 함수를 만났습니다. 비교해서 봤더니 5와 4를 부등호로 이렇게 꺾어서 비교를 했어요. 조건이 맞죠? 그럼 리턴이 되면서 이 함수는 종료가 되고 위치는 컴파일러가 다시 이 1번 줄로 복귀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럼 얘네가 수행이 끝났으니까 이 존재는 사라지게 되고 얘가 2번 줄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밑으로 넘어가서 다시 파라미터를 넘겨줘야 되죠. i는 6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변수가 6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줄 함수도 호출되겠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당연히 0번지 주소일 거고 레프트 라이트 각각 6과 6을 넘겨받게 되겠죠. if 함수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6과 6이 서로 이렇게 비교되니까 조건이 성립하죠. 그럼 리턴을 수행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2번 줄 라인의 함수도 호출됐던 게 실행이 종료돼서 반환돼서 이쪽 흐름 두 번째 줄로 넘어오게 되겠죠. 자, 그럼 얘네가 끝나게 되면 이제 종료가 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이쪽 1번 줄로 또 복귀를 해야 되는 거죠. 흐름이.
그러면 여기가 복귀가 되면서 여기 1번 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얘네 존재가 사라지고 얘는 이제 다음 줄인 2번 줄 라인 함수 퀵소트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파라미터 다시 수정해 줘야 되겠죠. 넘겨주는 값은 i 값 8, 그 다음에 라이트 9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퀵소트 호출하니까 여기 변수 선언 해줘야죠. 자, 그러면 여기 주소,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각각 8하고 9입니다. 자,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if 함수 등장했어요. 그래서 8하고 9를 비교해 봤더니 조건이 틀렸죠. 네, 그러면은 다음 줄로 넘어갈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pivot이라고 하는 변수가 선언이 됐고, 배열은 8 더하기 9가 되니까 이제 정확히 16, 17, 17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7번 배열에 나누기 2 이렇게 하면은 17 나누기 2니까 28에 16. 네, 그래서 몫이 8이 됩니다. 그럼 8번 배열 위치를 가리키는 거네요. 그러면 19가 데이터가 피벗으로 지정이 되겠죠. 자, 다음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변수, j 변수 각각 선언했고요. 여기에는 8과 9가 각각 저장이 되겠죠. 다음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 자, 비교를 합니다. 일단 그래서 8하고 9를 비교하는데 이렇게 꺾이죠. 조건이 맞죠. 그럼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죠. 자, while문을 만났습니다. 자, while문 봤더니 여기 배열에 8번지, 그 다음에 pivot으로 19를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8번지에 있는 데이터가 지금 19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건이 틀렸죠. 반복문 탈출해야겠죠. 두 번째 반복문,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고 여기 배열값은 9번지를 가리키게 되겠죠. 22죠. 그러니까 조건이 맞죠. 네, j가 1 감소해서 8로 바뀝니다. 다음 사이클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8번지 데이터 가져오게 되니까 19를 가져오죠. 조건이 틀렸죠. 반복문 탈출하죠. 그 다음에 if 함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8과 8은 이렇게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니까 템프를 선언하게 되겠죠. 그래서 진입해서 템프 변수 선언하고 배열의 8번지 데이터 19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자, 다음 줄 봤더니 여기 8번지 데이터에다가 19 더하기 1을 해서 20으로 바뀌고 그 다음 줄도 역시 템프에 있는 값 19 더하기 1을 해서 20을 여기다 저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1 증가해서 9가 되고 j가 1 감소해서 7이 됐습니다. 자, if 함수 종료됐고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i와 j를 또 while문 반복문에서 비교하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9하고 7이 됩니다. 근데 조건이 틀렸죠. 반복문 탈출해야겠죠. 자, 퀵소트 첫 번째 함수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줄 배열에 여기 레프트 값은 8, 그 다음에 j 값은 7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이 될 거고, 자, 함수 호출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배열은 여기 0번지, 여기 1번 줄이죠. 표시해 놓을게요. 그 다음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하고 7 이렇게 됩니다. 자, if 함수로 넘어갑니다. 비교를 하게 되는데 8과 7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니까 조건이 맞죠. 그럼 리턴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1번 줄로 복귀를 다시 여기 하게 되고 이 함수는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은 2번 줄 함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1번 줄 함수는 종료가 됐으니까. 그럼 여기 또 파라미터 수정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i 값은 9, 그 다음에 라이트 값이 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위로 호출되는 거니까 변수 선언 해줘야겠죠. 0번지로 매칭되고 레프트 라이트는 각각 9와 9가 매칭이 됩니다. 자, if 함수 만났습니다.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9와 9는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조건이 맞죠? 그럼 리턴을 수행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다시 함수가 종료돼서 2번 줄로 복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 존재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2번 줄이 끝나게 되면은 퀵소트가 다시 이제 진행되던 이쪽 줄로 복귀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얘네들도 이제 종료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거 종료되고 얘네들도 메모리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 복귀하는 줄이 여기가 되겠죠? 두 번째 줄. 그럼 여기 구간에서 또 이게 종료가 되니까 존재가 사라지고 얘네들도 지워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퀵소트가 종료가 돼서 메인 함수 구간에 퀵소트로 복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구간으로 복귀를 했고 이제 종료가 되니까 얘네들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겠죠? 사라집니다, 이거. 존재 사라져요. 자,
자, 그럼 반복문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포라는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i 변수 선언했고요. 0으로 초기화했고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 함수를 만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i 값이 현재 0이잖아요. 0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이제 나머지 계산할 때 이렇게 직접 수작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테두리를 그어서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구하잖아요. 여기에 뭐 이제 또 테두리 입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0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0이 되고 여기에 0 나오면은 여기에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빼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가 이제 나머지 위치죠. 수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계산기를 쓰시는 분들은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는 그냥 편의상 모드 함수를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0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을 구하게 되면 0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조건이 틀렸죠. 1과 같은 경우에만 조건문 안에 거를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건이 틀렸으니까 점프할게요.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i가 1 증가해서 이렇게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을 구하게 되면은 모두 함수 썼을 때 1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 1이 되겠죠. 이번엔 조건이 맞죠. 그러니까 안으로 진입해서 출력문을 수행합니다. 여기다 출력을 적을게요. 자, 그래서 출력은 %d 이게 이제 데시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정소수점, 같은 말로 하면 정수값 포맷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배열에 지금 몇 번지예요? 1번지 가리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건 3이 출력이 되겠네요. 자, 출력을 하고 나서 if 함수 종료됐고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i가 또 1 증가해서 2가 됐습니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if 함수 만납니다. 2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값이 0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틀렸죠. 그러니까 점프해서 넘어가고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3으로 증가했습니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자, 비교를 합니다. 그럼 3 나누기 2를 하면은 나머지 값이 1이 나오게 되겠죠. 이번엔 조건이 맞죠. 출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에 3번지 데이터, 그럼 5를 출력하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종료됐고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4가 됐습니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4 나누기 2를 한 나머지 값은 당연히 0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조건 틀렸으니까 점프하고 다음 사이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i가 5가 됐습니다. 자,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5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값이 1이 나오게 되겠죠. 조건이 맞으니까 이번엔 출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5번지 데이터 9를 출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i가 6이 됐습니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if 함수 만나서 6 나누기 2를 하게 되니까 나머지 값은 0이 되겠죠. 조건이 틀렸죠. 점프하고 다시 다음 사이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i가 7이 됐습니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7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값은 당연히 1이 나오게 됩니다. 조건이 맞죠? 그럼 출력을 수행하게 되겠죠. 7번지 데이터 15를 출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괄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i가 8이 됐습니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8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값은 0이 되겠죠. 조건이 틀렸죠. 그럼 점프하고 다음 사이클로 넘어갑니다. i가 9가 됐습니다. 자,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진입할 수 있죠. 9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값은 1이 나오게 되겠죠. 이번엔 조건이 맞으니까 출력할 수 있죠.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9번지 데이터 22를 출력하게 되겠죠. 자, 중괄호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10이 됐습니다. 조건이 틀렸죠? 반복문 탈출해야겠죠? 자, 탈출하면서 i 변수 값은 사라지게 됩니다. 존재가. 자, 그렇게 해서 반복문 종료되고 메인 함수가 종료돼서 최종 프로그램의 출력은 결과가 3, 5, 9, 15, 22가 나온다.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3, 5, 9, 15, 2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재기함수 형태의 또 이제 알고리즘 19번 문제 분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의 그 전체 그 흐름 시점을 잘 파악하셔서, 특히 여기 일부러 이렇게 꼬아서 이게 두 번이나 호출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혼동이 생기면 안 됩니다. 결과가 또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버깅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